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상대방 내 말 좀 듣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 있겠죠. 이 상대방 분들, 뭐 형제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분들 정말 많죠. 내 말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나쁜 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 당신 좋으라고 해주는 말인데 안 들을 때가 있겠죠. 또 연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내 사랑 받아주면 정말 좋을 텐데 내 말 안 듣는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면 같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 얘기 딱 들어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메시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어떤 책략이 있는지 책략이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트릭을 부려가지고 속이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 카드 선택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오늘따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를 근본 리딩에서는요, 큰 심호흡을 하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조금은 현재 강한 것처럼 느껴져서 큰 심호흡을 하시는 것을, 에너지가 좀 흩어져 나가겠죠. 왼쪽 첫 번째 카드 그룹 1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제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 두었으니까요. 선택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책략이겠죠. 상대방을 트릭을 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책략으로, 예를 들면 종용하는 거겠죠. 어떤 말 한마디 종용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어떤 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상사분인지, 내지는 부모님인지, 형제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한번 볼까요? 그룹 1번 분들. 두 분 사이의 다이나믹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분들도 뭐 먹은 게 있으면 또 토해내야 되겠죠. 뭘 먹었을까요? 여러분들 뭘 줬겠죠. 또 기꺼이 줬겠죠. 내지는 뭐든 줬겠죠. 뭐 조언이든 배려든 친절이든 사랑이든 뭘 줬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중요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먹고 뱉어내지를 않나요? 한번 먹으면 끝이다? 이건 인간성에 관련한 거죠. 인간성. 응? 안 주시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줄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줄 생각이 약간 없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얘기는 해봤나요? 그 얘기를 안 듣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당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 받았으니까 그거 나 줘라고 얘기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 돈 빌려주고도 돈 갚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죠. 친구한테 뭐 돈 빌려주고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친구한테 내가 술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했는데 뭐 달라고 그러게 되게 애매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약간 가볍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 미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서상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그게 정서와 뭔가 가치, 이거와 붙어 있는 어떤 명제인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상대방 분들이 얘기를 안 듣는 이유가 뭐 나르시스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내지는 또 상대방은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예,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과 상관없이 무근으로 이 상대방 분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예를 들자면은 뭔가 굉장히 히스테릭에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히스테리아에 빠져 있는 사람? 내지는 뭔가 의구심이나 의심병 환자? 예를 들자면 뭐 근데 의심이 있거나 의구심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커머스 하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냥 동등한 기회, 공평한 거. 내가 줬으니까 받고 내지는 내 얘기를 들고 너가 잘 되면 또 나한테도 좋은 거고 어떤 유동성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봤을 때 어떤 일종의 쌍방간의 유동성인 거겠죠. 일종의. 내지는 매력일 수도 있겠죠. 쌍방간의 매력, 서로가 느끼는 매력, 내지는 관심, 서로가 인정해주는 탤런트들 있죠. 재능들. 서로가 서로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거죠. 가치를 인정해준다든가. 너 참 예뻐. 그래, 너도 참 예뻐. 그래, 우리 참 다 예뻐. 우리는 예쁘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한 쌍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또 이걸 진짜 실물적으로 보지 못한다든가, 이게 뭔가 표현이나 예를 들자면 실제로 뭔가 테이블 위에 떡 올려놓을 수 있는 현물적인 어떤 것이라든가 뭐가 있겠죠? 뭐가 있지 않았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불안과 공포심도 느껴지고요. 지금 봤을 때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들도 이게 뭔가 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문제겠죠. 지금 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앞서서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듣느냐는 거예요. 왜 안 주려고 하지? 얘기를 안 들으는 이유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주고 안 주고를 이제 좀 떠나서 제가 그 서론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 안 주는지. 그러니까 안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주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애둘러서 했건만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하니까 얘기를 안 듣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겠죠. 들을 생각이 없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얘기를 안 들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1번, 자기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안 들어주니까 보살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언어 모순일 수 있는데, 내가 안 듣는 이유는 그냥 뭐 이런 거겠죠. 내가 뭐 자애로운 부처님이니까, 내가 부처님이야. 부처님, 이게 지금 종교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부처님이야. 우리가 막 가서 막 빌죠. 뭐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난리 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한 확답을 우리가 듣나요? 그 자리에서? 그 양반한테? 안 듣죠. 못 듣죠. 그냥 이런 어떤 근데 들어주긴 하죠. 우리 들어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에는 내가 너 얘기를 그렇게 쭉 들어주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히 나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당신의 의견을 듣고 내가 마음을 바뀌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부분에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데 난 부처님인데 내가 왜 마음을 바꿔? 당신이 바꿔야지. 난 들어주는 걸로도 충분히 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라고. 내가 당신 친구를 해주고 있는 것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파트너로서 내가 있는 것도 난 충분히 당신을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당신은 왜 자꾸만 나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거지? 종용하는 거지? 근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하고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해가 여러분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이 있어요. 약간 부처님 상이 있겠죠. 우리 얘기하고 뭐 우리 카타르시스 느끼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딱 얘기를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줄 필요 없고 난 듣고 있는 거 충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어주는 것도 충분히 당신한테 내가 자유로운 행위 아니냐. 근데 당신이 자꾸만 나한테 무슨 뭔가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난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바꾸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자꾸만. 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다이나믹 자체가 지금 봤을 때는요.
이분들이 뭔가 이상해서 예를 들자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분들의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있는데 비정상이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약간 모호하고 조금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사이에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관념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자기는 충분히 자유롭고 덕망 높은 사람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인데 왜 당신만은 나한테 무엇인가 계속 생각을 바꾸라고 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든지 내지는 뭔가 종용하냐는 거예요. 난 충분히 능히 당신하고 이렇게 있는 이 자체, 여기 이 상황이 나는 충분히 당신한테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끊임없이. 내가 뭘 이득은 없지만, 내가 소득은 없지만, 내지는 내가 뭘 하진 않지만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뭔가 쾌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쾌락이 있는 게 아니고 내지는 내한테 뭔가 큰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왜 당신 내 마음을 자꾸 바꾸라고 하냐.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정서적으로 쳐다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대할 때 너무 정서에 반영해서 투영해서 대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설령 이분들이 여러분들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내지는 뭐 굉장히 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관계성이다 하더라도 뭐 선배인데 후배인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한 50년 알았다. 라는 관계성인들 정으로 이루어진 어쩌면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성이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커머스하게 아까 얘기해드렸죠. 좀 커머스하게 얘기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다이나믹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친구 대하듯이 내지는 한 100년 알은 친구 대하듯이 내지는 너랑 나랑 그런 격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듯이 대해주신 거 설득을 하는 것보다 설득할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설득할 때 격이 없이 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라기보다는 이분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는 왜 당신한테 그게 실익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로 너무 분별력 있게 굉장히 이게 프레젠테이션처럼 기업의 가치평가 받듯이 IR 자료 같이요. 가치평가 받듯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공개를 할 때 정말로 까서 얘기를 해주듯이 물론 뭐 기업 공개할 때 다 까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거긴 뭐 당연히 뭔가 액트 오브 오미션이 있겠죠. 뭔가 이렇게 뭔가 쓱 드러내고 얘기 안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종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을 바꾸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하자면 뭐 나랑 같이 뭘 하자, 사업을 하자. 내지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미래 가치에 이게 더 맞을 수 있어. 시장 가치에 이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하세요. 그 근거를.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자면 땡땡 모 기업에서도 그렇게 가치를 지금 추구하려고 내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발판을 찍어내고 있고 갈아서 붙이고 있고 뭔가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평가들 예를 들자면 그래프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퍼센테이지 그래프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주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요. 금방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왜 실질적으로 실존하게 좋은지를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나랑 사귀자라고 했을 때 왜 실존적으로 실리적으로 그게 좋은지 나랑 살림을 차리자 왜 실질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나랑 같이 사는데 실존주의적으로 같이 사는데 그러면 실존주의적으로 나는 네가 이걸 하면 이렇게 좋다 예를 들자면 청소를 자주 하면은 진드기가 발음도 안 되네요. 진드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호흡기 질환이 몇 프로를 가라앉고 이랬을 때는 생활의 쾌적함이 얼마나 질적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나열해 주는 거죠. 막대 그래프, 도표를. 이거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백업들 있잖아요. 어떤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요즘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해서 한참 고생했었는데 참 좋아졌었대. 라고 얘기하는 어떤 실질적인 것들 있죠. 왜 이분들한테 이런 게 먹히는 게 사람이 전혀 아닌데 왜 그러냐. 이분들의 내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굉장히 정밀함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정밀함으로 돌아갈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시계가, 우리가 정밀한 스위스 시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위스 시계 정밀하고 좋죠. 그랬을 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뒤 덮개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이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약간이라도 집어넣게 되면 그 정밀함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아무리 그 스위스 시계라고 하더라도요. 그 정밀함을 자랑하는. 그 이물질 하나로도 멈춰질 수가 있죠. 그냥 이분들의 습성 자체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질이라는 게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그게 이물질인지, 내지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물건인지, 어떤 아이템인지, 내지는 그게 이물질인지 자기는 판단이 안 될 때는 아예 그냥 거부하고 덮개를 닫아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 안 해. 그리고 얘기 안 해. 왜냐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예의를 생각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꾸준함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성공 가치가 있고 나는 만족을 느끼고 무엇인가 다 이렇게 뭔가 유순하게 굉장히 부담 없이, 그것도 중요해요. 부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걸 바꿔가면서, 내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룹 1번 분들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룹 1번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분들한테는요, 그냥 약간의 어떤 일종의 책략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되는 이 상황이 있으면 그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왜 좋은지 거의 기업 공개를 하듯이, 내지는 주주총회 할 때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허와 실, 득과 실이익에 대해서, 특히 실이익이겠죠. 실이익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별것도 아닌 걸 갖다 그렇게 해야 되냐. 네. 생각이 안 바뀌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안 바뀌고 기회도 안 주려고 하고, 기회를 안 주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포지셔닝 자체가, 두 분 사이의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겠죠. 들어는 보겠죠. 안 들어도 들어는 보겠죠. 하지만 두 분 사이의 다이나믹은요, 굉장히 정서적인 것에 기인해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든 간에 정서적인 것들 있잖아요. 애정이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종교적인 문제든 철학적인 문제든 간에. 나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뭔가 성격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무슨 이유인지는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듣고 마음을 안 바꾸는 거겠죠. 이 사람 내지는 마음을 안 바꾸는 게 아니겠죠. 그냥 들어주는 거겠죠. 들어주면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꾸는 거겠죠. 그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듣기는 하는데 안 바꾸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계속 이 문제는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이 문제는요, 또 시간이 가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무엇인가가 불거져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말문이 막혀요. 또 아니면 말문이 막힌다던가, 내지는 이 생각을 하죠. 이거는 도대체 뭐라 그러죠? 씨알도 안 막힐 텐데 듣지도 않을 거야. 내지는 듣겠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인 거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뭔가 상황 자체가 이 사람 얘기를 마음이 안 바뀐 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화가 난다든가, 내지는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시끄러워진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시끄러워진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두 분 사이에. 하지만 어쩌면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 간의 관계성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오히려. 이걸 원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행에 약간 옮기셔야 되겠죠. 이게 나쁘게 보여지진 않아요. 이게 뭐 비민주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갈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관대하고 굉장히 현명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처럼 상황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뭔가 문제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나타나는. 근데 그걸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누구한테 뭔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뭔가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 분 사이의 정서적인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근데 보여진다라고 해가지고 또 정서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약간의 술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하는 어떤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일부러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본의 아니게 감추는 게 있어요. 자기는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히 당신을 이렇게 뭔가 생각해 주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듣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주는 걸로. 어쨌든 간에 좀 더 볼까요?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인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으면요, 굉장히 집약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뭐 작게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여행지를 정해. 두 사람의 의견이 안 맞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 해수욕장은 안 가. 물 근처에도 안 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물 근처에 안 가. 뭐 몸 젖는 거 싫어해. 그냥 번거롭대. 그럼 다른 데 간다라고 안 번거로운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 그럼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일종의 어떤 설득인데 그냥 조르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가 왜 좋은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거기에 뭔가가 있을 수 있죠. 그 근처에 갔었을 때는 봐라. 그 근처에 갔을 때는 다른 어떤 지역에 가는 것보다 여기가 돈도 세이브가 되는 거, 더 넓은 뭐 호텔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헬스장, 호텔 안에 스파와 헬스장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 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이쪽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바닷가에 있었을 때 당신이 절충안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거기서 물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절충안.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얼마를 세이브하는데 이 세이브한 돈으로 금액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갔었을 때 이런 걸 더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뭘 살 수 있고 면세점에 들릴 수 있고 내지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어딘 특정 지역에 가는 데 있었을 때 이게 지금 여행 가는 여행지 부분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지 부분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의견 차이를 이 사람 마음을 안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알아.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분석하듯이 기업을 분석하듯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도표와 대조표를 제시를 해야 될 이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아니 그걸로 미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치는 장사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집스러움. 굉장히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여성적인 에너지나 여성적인 어떤 관대함 내지는 아름다움, 이 상대방 분들이 여자든 남자든 다 같이 읽는 리딩입니다. 그런 게 있지만요, 안에는요 굉장히 고집적이고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스러운 게 오히려 지금 더 잘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실익. 우리 뭐 약간 개이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막 득템했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움직이는 판단이 이분들 안에 이렇게 내재적으로 나침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봤을 때는요. 뉴문이 느껴지네요. 가만히 있어봐. 뉴문이 언제였지? 그럼 27일이 뉴문인가요? 추석 9월 10일이 오히려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에 있는 풀문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오는 뉴문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더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쿠아리어스 물병자리 쪽에 더 많이 느껴지는 걸 봤을 때는 이번 달인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9월 10일 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바지런히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시고 싶을 때 이렇게 대조표로 굉장히 커머스하게,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설명하는 거 있죠. 실익이 뭔지, 개이득이 뭔지, 무엇이 우리한테 좋은지, 당신한테 왜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인 요법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신다면요. 점점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조되는 것들이 맞물려서 같이 금방 돌아갈 건데 이게 시기가 좀 늦어져서 여러분들이 조금 차일피일 미뤄지신다면은요. 조금은 작동을 한동안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들. 예를 들면 27일에서 한 9월 10일 사이에는 좀 작동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세요.
계속 했을 때는 추석이 지나고 어느 정도까지 9월달 중순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먹혀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진짜로 작동을 다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이고 경청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바꾼다든가,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거 참 좋아. 그래, 그렇게 했었어야 될 건데 라는 어떤 맞장구처럼 변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장구 치는 거 있죠.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일본 분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아. 흥미진진해. 나한테 항상 이득이야. 뭔가 쾌감이 느껴져.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정서적으로도 이득이고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그 satisfaction,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라고 이 사람들이 점점 변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당초 이런 고민을 한 거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책략. 술수라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트릭 부리는 것 같은데 그냥 책략이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뭐 똥고집일 수도 있고요. 똥고집일 수도 있고요. 뭐 얘기 안 듣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일단 여러분들 상대방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다이나믹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뭐 트릭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물건 잔뜩 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 쓰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 꺼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 참 좋은데 안 듣죠?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이나믹 자체가 일단은 이 양측 간의 어떤 이 장기 플랜 자체가 시각이 다른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뭔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 여행지 결정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뭐 예를 들자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안 가. 예를 들자면 내지는 어떤 특정 국가를 절대 안 가. 마음 바꿨으면 좋겠는데 편식해. 마음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기보다는 어떤 장기 플랜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뭐 골고루 뭐 편식도 뭐 고치면 좋은 게 있겠죠. 어떤 금전적인 영화로움도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이게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하면 어쩌면은 내지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금전적인 영화로움 내지는 그 금전적인 영화로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공도 있을 거고요. 뭔가 성취나 성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아질 수 있는데 내지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으로 해서 당신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이게 생각의 잣대 자체가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양발을 양쪽에 이렇게 담그고 있는 스탠스를 제일 많이 취하시는 게 제일 많이 보여져요. 이건 생각의 바꿈을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인지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상당히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막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가 자기가 했었을 때 정말 나한테 득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믿는 거냐라고 한다면요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겠죠. 이분들이 애당초에 여러분들을 안 믿는다면은요 여러분들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어라고 이미 어떤 식으로든 뉘앙스는 줬겠죠. 그러면 이 양측 간의 다이나믹에서 우리가 장기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영화로운 금전의 획득 내지는 계획들, 우리 목표 지점들 이런 걸 얘기하는 데 있었을 때 의견 차이가 날 일은 없겠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나쁜 건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을 안 바꿀까? 왜 내 얘기로 가면 좋은데 왜 안 바꿀까? 두 분 다 지금 목적은 같거든요. 이분들은 왜 양발을 담그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마음을 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고 왜 이러는 거냐라고 할 때
이분들이 가장 지금 근원적으로 걱정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의구심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선택된 어떤 얘기들만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선택된 말들 있죠. 우리가 공연하게 그냥 말 안 해버리고 지나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공연하게.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하고라고 하는 그 말도 안 하고 완전히 뭐랄까 뭔가 오미션 같은 거겠죠. 빼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어쩌면은 두 분 사이의 다이나믹에서 이분들은 눈치채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한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제거하고 얘기를 다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분들이 얘기할 때는 내가 잘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애당채 아예 그냥 내가 좀 약간 의구심을 품으면서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일단 이 상대방 분들.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를 진취적인 얘기를 두 분 사이에 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뭐랄까 안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요. 안 듣는 거겠죠. 가족인 것도 많이 느껴지고요. 두 분 사이의 다이나믹이. 내지는 같이 공존해야 되는 어떤 관계성이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룸메이트일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어떤 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두 분 사이의 어떤 관계성 자체가 딱히 두 분 사이에 왜 이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지는 룸메이트 관계나 내지는 예를 들면 같이 뭐 쉐어를 하는 관계처럼. 근데 이 관계성 자체가 되게 이렇게 계약 관계는 아닌데 계약처럼 약간 보여지는? 그러니까 계약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같이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게 계약 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딱히 이렇게 계약 관계로 딱 얘기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관계 있잖아요. 형제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네 거 내 거 하면서 네 책임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스탠스를 취해도 자기는 일종의 뭐랄까 도덕적인 내지는 예의에서는요 자유로운 거예요. 뭐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 룸메이트끼리 그럴 수도 있지, 같은 동료끼리 그럴 수 있지. 너랑 쟤랑 같이 입사했잖아. 동료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갖다가 그래? 뭐 예를 들면 그룹 임원분들이 좀 더 해주면 되잖아.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라는 식으로 약간 사건이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러기에는요 이분들이 이미 조금은 많이 픽스해 놓은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하고 뭔가 같이 하는 거에 있었을 때 뭔가는 같이는 하고 있는데 뭔가 같이 분배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책임까지도 내가 같이 져줘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믿음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분들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의 책임까지도 내가 져줘야 된다면 나는 더 여기 이 상황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좋다고. 내 장기 플랜은 그냥 이대로 forever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도 여러분 거 하고 나도 내 거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이번분들이 뭔가 설득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요.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믿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안 믿는 거죠. 아까 그 액트 오브 오미션이 저는 제일 많이 느껴져요. 일종의. 뭔가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거기에 뭔가 부속 조항이 막 쫙 붙어 있었는데 이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좋은 것만 딱 얘기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그거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았던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거기 너무 재밌어, 뭐 거기 가면 너무 뭐 어드밴티지가 있고 뭔가 좋아해서 갔는데 거기에는 부속 조항이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그냥 일부러 안 했는지 내지는 그때 상황 때문에 안 했는지 내지는 바빠서 못 했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액트 오브 오미션이 저는 그래서 아까 오미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설득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의 신임을 다시 찾아야 돼요. 믿음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찾기가 되게 귀찮다. 이 사람들을 다시 믿음의 영역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귀찮고 내지는 너무 고집불통이 되어버렸다.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해봄직도 하지 않을까요? 두 분이 이렇게 추구하는 게 같다면?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영원히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허다하게 많은데? 두 분 사이에? 두 분 사이에? 정말 많거든요. 지금 봤을 때 두 분이 서로가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이분 주장대로 그냥 나한테는 그런 거 주장하지 마. 날 설득하지 마. 마음 바꾸게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마음하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전체 판을 안 보고 요 말이라도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어. 요거 지금 뭐 하나 있는데 요거라도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 하나.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읍수를 하든 뭐 다이렉트하게 뭔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트릭을 부려가지고 뭔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얘기는 들어주겠죠. 한 번쯤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의 믿음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같이 따로 똑같이처럼 보여져요. 가치는 있건만 이 사람들이 믿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수긍은 해주고 고개는 끄덕일지언정. 왜냐면 양발을 지금 담그고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은 어떤 상태에다가 그냥 자기는 그 상태가 그냥 편하고 좋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걸 척척척척 듣고 왜 우리도 남들처럼 이렇게 의견이 딱딱딱딱 맞아서 돌아가지 않을까? 내 얘기 들어주면 좋은데 내 얘기가 맞는데 여러분들 말이 틀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 얘기 먼저 해드렸죠. 그러면 그걸 따라주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옵션인데 이런 옵션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게 옵션인 줄 아는데도 조금은 뭐라 그러죠? 시끄럽게 해서 해준다던가 내지는 억지로 해준다던가 진짜 그거 한번 해주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내 얘기를 안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우연찮게 든다던가 하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신의를 되찾는 데는 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약간의 여러분들 책임감이 없다라고 얘기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이라는 거는요. 어쩌면요 허와시를 다 얘기해 준다던가 아픈 것과 아름다운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준다던가 내지는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리뷰를 할 수 있게 그냥 테이블에 다 놔준다던가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 내지는 포지티브한 결과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자기의 어떤 뭐랄까 나의 불안감들 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내지는 나도 의구심이 있는 것들 내지는 나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다 끄집어서 허와 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어쩌면은 신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두 분이 이렇게 화합하잖아요. 이 얘기 또 나오네요. 그죠? 이거 진짜 빅머니 카드죠. 빅머니. 작은 머니가 아니에요. 빅머니예요. 두 분 사이에 뭔가가 화음을 이루었을 때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화음을 이루는 게 있긴 있어요. 화음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화음을 이룬다기보다는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계속 그냥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고수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큰 빅머니 같은 경우에 더 큰 영화로움들, 더 큰 행운들은요. 있겠죠 거기 없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없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매진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내지는 만족감들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의가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의가 잃는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어떤 스탠다드가 높을 수가 있어요. 잣대가 높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사장님한테 그냥 보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우면은 그냥 저 거래처랑도 시끄러운데 회사 안에서는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그럼 내가 더 일 처리하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보고 안 할 때도 있죠.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그냥 더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내가 수습할 거니까 그냥 얘기 안 한. 그런 어떤 액트 오브 오미션 자체에 대해서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이나 내지는 싸움, 내지는 뒤치다거리는 내가 해야 할 수 있어. 아까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뒤치다거리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되나? 그럼 내가 또 이거 해주고 나면 책임을 또 내가 져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자기가 책임져 준 적이 언제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다, 그건 다 치우고요. 이게 그런 리딩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두 분 사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발현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 행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두 분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럴 땐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져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분들의 신의를 한번 되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의를 되찾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테이블에 그냥 올려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몰라도 돼. 아까 지금 예로 들어드렸듯이 몰라도 되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더 시끄러워져. 뭐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내지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내지는 내가 다 언더 컨트롤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었겠죠. 계속 이렇게 끝점에서 얘기가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말해야 되는 거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 계속 벽을 더 높게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두 분 사이의 다이나믹 자체가 설령 뭐 형제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이 두 분 사이에서 생성해내야 되는 어떤 목적성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모니, 밸런스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일단 두 가지. 이 디테일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겠죠. 다시 신의를 찾는 데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를 아예 안 듣는 건 아니거나 상종 안 하거나 안 만나주는 건 아니잖아요. 디테일한 계획으로 이 사람들이 신의를 되찾아야 되겠고요.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시 두 분 사이에서 디테일한 또 계획들, 철두철미한 계획들을 또 다이나믹하게 세울 수 있겠죠. willingly, 그러니까 기꺼이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껴 맞춘다기보다는 두 분이 스스로 서스럼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이 무궁무진하겠죠. 그랬을 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있는 영광, 영화로움들, 여러분들 두 분 사이에 있는 영광, 영화로움들 다 찾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아니겠죠. 어떤 책략이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트릭을 부릴 이유는 없겠죠. 이 사람들을 뭐 함정에 빠뜨리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책략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이 상대방 분들 간의 어떤 다이나믹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상대방 분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쏙 바꿔버리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 사람들을 약간 목을 죄는 것처럼 느껴져. 이러면은 마음 안 바꿔요. 우리 해하고 바람하고 싸우는 그 무슨 이소부화 같은 거 있죠. 길 가는 나그네의 코트를 이렇게 벗길 수 있는 게 무엇일꼬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바람을 무지막지하게 불면 길 가는 나그네의 어떤 외투는 벗겨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따뜻한 해가 이겼죠. 아주 무덥게 만들어가지고 햇볕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뜻하게 쬐어줬을 때 더워서 무더워가지고 코트를 벗는다는, 어쨌든 외투를 벗는다는. 볼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 이게 상황이 아니 반대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들어보세요.
상황이 반대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겠죠. 서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어떤 두 분 사이의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요 더 안 따라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사이는요 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문제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 분들도 생각할 때는요 본인도 뭐 한석격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줄 이유가 없고 이 지금 봤을 때는 약간의 상대방 분들의 어떤 독재자 근성도 많이 느껴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들도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얘기 안 듣는다. 오히려 막 여러분들도 막 상황으로 막 쥐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쥐고 흔들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게 좋다. 그 당신의 어떤 의견도 난 들을 수 없어. 난 들을 입장이 못 돼. 그럴 상황이 못 돼. 뭐 이유는 많겠죠. 뭐 종교적인 이유든 뭔 이유든 철학적인 이유든 당했기 때문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봤을 때는요,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는요, 단 하나예요. 이분들 지금 봤을 때 상대방 분들 마음 바꾸게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이분들 고유의 그냥 특질이에요.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내면 도리는 없어요. 실제. 그리고 자기가 이 상황이 자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어떤 다이나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국한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기가 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종용하는 이런 어떤 의견이나 이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꾸기에는 자기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때마침 잘 됐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난 다른 어떤 걸로 만들어내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럼 변한 거냐 내지는 아예 그냥 그런 기회 요소도 없이 그냥 마음이 변해버린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안 변하고의 문제는 잠깐만요. 이게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서 창문을 좀 닫으려고 창문이 지금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창문이 많아가지고 창문이 천장까지 닿는 창문이라서 비가 한번 들이치면 정말로 많이 들이침납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비에는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참에 그냥 좀 다른 데로 마음을 그냥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약간은 기괴한 발상도 느껴져요. 이걸 왜 기괴한 발상이에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왜 기괴한 발상이냐고 하면 이분들이 이래요. 뭔가 건드려 놓으면 다른 데로 자꾸만 퍼스펙티브, 관점을 옮겨 타세요. 근데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보면은 또 저걸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놔야 되는데 내가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르게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약간 미치고 팔짝 뛰죠.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 약간 미치고 팔짝 뛰니까 또 여러분들은 잡아놓고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잡아 앉혀놓고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뭐 이거는 뭐요, 이건 뭐요, 이건 A요, B요, C요, D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정립을 해줘야 되라고. 안 그러면 또 꾸물꾸물 또 딴 데로 가는데 그게 또 약간은 굉장히 아스트랄한 방향으로 또 가거든요. 그냥 지금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보고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듣기는 싫어. 근데 듣긴 들었어. 내지는 듣긴 싫어. 내지는 들을 생각이 없어. 내지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퀘스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뭔가 이 방향을 다시 그럼 이 사람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룹 3번이죠. 그룹 3번 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껴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튀어나온 게 문제인 거예요. 뭔가 A가 들어가면 A가 나와줘야 되는가, A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B나 C나 D나 다른 게 튀어나오는 거죠. 무슨 요술 상자 같아요. 이분들 보고 있으면 지금 요술 상자 있잖아요. 다른 거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모자 안에다가 예를 들자면 물컵에 있는 물을 모자 안에다 부었는데 갑자기 토끼가 통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 약간의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도 아니고요. 이분들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분들 옹호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지는 이 사람들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먼저 쳐다보셔야 돼요. 이분들 지금 보면요. 생각하는 관점이 상당히 달라요. 이 모든 인디케이션 자체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아스트랄하게 다시 이상한 걸로 태어나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술 모자 얘기해 드렸듯이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요술 모자 같은 거예요. 뭔가 뭐 벽을 뚫고 나왔는데 뭐 다른 게 튀어나온다든지 약간. 이게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들의 생각의 관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그날 어떻게 하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일일이 이렇게 뭔가 각성시켜가면서 주지시켜줘야 되냐라고 하신다면요. 그거보다는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매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애도 아니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뭔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걸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 중간 언저리에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안 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언저리에서 뭔가 생각을 바꿔서 여기서 픽스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어. 근데 뭐가 작동을 안 해. 그럼 프로그램 중간에 어디서 찾아보죠. 우리가 왜 작동을 안 하는지. 그리고 내지는 내가 프로그램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중간 언저리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꾸며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초반에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간 언저리에서 뭔가 이렇게 묘수랍시고, 예를 들면 트릭이랍시고, 자기는 솔루션이랍시고,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데, 이분들의 고유한 기괴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 관점대로 또 바꾸다 보면 정말 다른 게 어떤 게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카드 쭉 떨어졌네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역방향으로 나왔었는데, 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디스커넥트 된 게 있어요, 이분들. 이분들 굉장히 독특한 성격인 건 아시죠? 독특한 성격인 건 아시죠? 뭐 요즘엔 독특한 성격이 좀 각광받는 시대이긴 해요. 독특하면 우린 다 뭐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유명인이라고 생각하고 독특해. 뭐 굉장히 독특해. 특이해. 우리가 실제로 뭐 연예인들처럼 독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서양의 뭐 연예인들 독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 독특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거든요. 타자들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는 어떤 일종의 반항이나 변칙수법인 거죠. 이분들은 딱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들 많이 오랫동안 관찰하셨잖아요. 이 관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뭘 받아야죠. 보상을. 이 관찰한 걸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괴한 어떤 관점들 있죠. 그 관점을 이용하세요. 같은 관점에 서서 같이 쳐다보세요. 같이 쳐다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거를 여러분들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흡사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때는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고 중구난방 정해져 있지 않고 약간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제각기 다 각자 특이점이 있죠. 아이들 볼 때.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관찰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관찰하겠죠.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관찰할 때는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쟤는 저런 성향이 있구나, 우리가 특질적으로 잘 집어내죠. 그러듯이 여러분들 그걸 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특질이 뭘까라고 집어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발상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했었던 행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냥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말을 안 듣는다든가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절대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는구나. 내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듣는구나. 다른 친구들 얘기만 실컷 듣고 다니는구나. 누구 얘기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혼자 결정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끝이 안 보이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번 이참에 여러분들 이참에입니다. 이제 이참에 여러분들하고 이 두 분 간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오래오래 이어져야 되겠죠. 2024년도를 기점으로 2024년도 1월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 관점에서 조금은 쳐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사람들 관점으로 점점 쳐다보다 보면요. 이분들한테 대화를 나누는 그 화술이나 기법은 상당히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도 느껴지냐면 2024년도 한 1월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쯤엔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교감 지점이나 말이 척척척척 같이 들어맞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도 알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클리어하게 잘 들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1번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말이 안 먹힌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안 돼. 뭐 딴짓해. 이상한 거 하고 다녀. 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맞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궁극에는 지금 이게 고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게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다 갖다 버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 8월 한 27일에서 한 9월 10일 사이에는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이거를 버리면 당장에는 작동을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나마저도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잡고 근데 이 사람을 하라는 대로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하면서 계속 종용을 해야지만이 무언가 그래도 나아지는 기미가 있는데라고 하신다면요. 하셔도 돼요. 그거 같이 하시는데 다만 이 사람들 관점에서 좀 쳐다봐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 이 사람들 관점이 정말로 아스트랄 할 수 있어요. 생각의 관점 자체가 너무 아스트랄한 거 있잖아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계속 볼까요? 이분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생각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들의 말대로 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예요. 사랑을 해달라고 하면 사랑을 해줄 거고요. 뭘 해달라고 하면 뭘 해줄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게 상사다라고 얘기하면 상사라면 뭐 당연히 상사 얘기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구만 이렇게 얘기는 못 해줄 망정 하긴 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 업체 가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에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은 힘들어져요. 라고 얘기하면 들은 채도 안 해. 하지만 한다는 거예요. 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유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허허허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지는 호호호겠죠. 그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못 해내는 거. 그러니까요. 얘기 말 들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인가요? 어쨌든 간에. 두 분 어떤 관계인가요? 얘기는 들어요. 이분들이 얘기를 듣는데 제일 지금 불안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있던 이상한 기괴한 이게 퍼스펙티브가 있거든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어쩌면 그게 조금 안 먹히거나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었을 때는 안 틀릴 것 같거든요. 자기 딴엔 또 안 틀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또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걸 안 되었을 때에 대한 또 버팀과 저항도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긍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또 관점도 이상한데 기이한데 또 거기다가 자기는 또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고수한다든가 내지는 적어도 나는 네 말 듣고는 내가 틀릴 필요는 없었어. 약간 이상한 기괴한 어떤 언어 모순이죠. 내가 당신 말 듣고 틀릴 바에는 그냥 내가 내 거 하고 틀리는 게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쓰기는 쉽지만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제가 싸움 붙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이 사람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정치적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독재자 같다라고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면 히틀러가 있다고 칩시다. 뭐 전혀 다른 에너지긴 하지만요. 이분하고 그분의 에너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양반 에너지하고는요. 어쨌든 간에 히틀러 리딩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있다고 좀 괴벨스 같은 분이 있잖아요. 옆에. 괴벨스라고 할게요. 뭐 분이라고 붙여줄 이유도 없으니까요. 괴벨스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왜 자꾸만 이 사람 들었을까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니까? 그렇진 않았거든요. 왜 들었을까요? 히틀러의 관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가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히틀러 관점으로 모디파이 한 거죠. 변형을 시켜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해요. 무한대로 늘렸다 줄였다 별표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다 만들어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의견만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네라고. 좀만 더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민주적이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던가 이게 뭔가 이게 다 힘들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이렇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데 있었을 때 내가 온갖 것에 대해서 진땀 빼가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땀 빼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간파만 해놓으면 돼요. 이 간파하는 거, 이 이상한 관점이 있잖아요. 왜 토끼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물컵에 있는 물을 모자에다 부었는데 이 토끼가 왜 나오는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 있잖아요. 토끼 나오는 게 만드는 왜 갑자기 토끼야? 웬 토끼야? 라고 만드는 이 사람들의 관점이 있어요. 이걸 간파해내시면 쉬워요. 그럼 그 공식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다른 어떤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또 나쁘지도 않아요, 보면은.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기이한 거 있잖아. 독특하다, 기이하다. 근데 뭐 또 서양의 어떤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은 독특해요, 기이하고 뭐 에센트릭해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기이하고 독특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시장을 간파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약간의 자기의 반항심 내지는 자기의 자유로움들 내지는 자기의 어떤 공감 능력들을 그냥 녹여낸 것 뿐이죠. 절대로 이분들하고 같은 어떤 에너지는 아니에요. 이분들의 독특함은 정말 그냥 독특한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다른 어떤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들한테는요, 뒷목 잡기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8월 한 27일, 23일부터 좀 약간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9월 한 10일까지 추석일 거예요. 아마 그 9월 10일인가가. 그랬을 땐 추석 그 언저리 때까지는요, 상당히 이게 미묘한 어떤 감정 상상의 약간의 몸부림 내지는 굴욕 내지는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 어그레시브한 거 있죠. 폭력성들 뭐 어그레시브한 거죠. 폭력성들 그게 눈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침착하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상하게 튀어나온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관점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관점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보내세요. 관점.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어떤 공식일 수 있어요.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교 내지는 여러분들의 전술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상대방 분들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똥꼬집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말 안 듣는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 마음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제안한 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어떤 분들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하네요. 그룹 4번분들. 이 상대방 분들 누구 쳐다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이분들은 그거 자체가 절대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기의 고집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안 해? 왜 안 해? 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거 먹는 건데? 왜 그런 옷 입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라고 하는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약간 수틀리게 얘기한다든가 내지는 나이스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수용 못할 분들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거기까지는 지금 느껴지진 않지만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거 안 하면은 약간은 좀 싫다? 싫을 수가 있다? 내가 후회할 수 있다? 난 후회 안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자꾸만 그거 바꾸라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자기가 후회 안 하려고 하는 거는요.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저거 안 하면 후회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냥 괜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대로 해야지만이 나는 속은 편해. 이게 뭐 좀 불편할지언정 속은 편한데 사람들은 뭘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뭐 그렇게 불합리하게 살아. 왜 그런 걸 자꾸만 고수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능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바뀌기 싫은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 두 분 사이의 다이나믹 자체가 이 상대방 분들, 다이나믹 자체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얘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방을 쳐다보실 때 그분들 무엇을 지금 이렇게 이슈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무엇이 이슈인가요? 그 이슈 있죠. 이 사람이 고집하려고 하는 이 이슈 있죠. 이게 어쩌면요. 약간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에 있었을 때 어떤 다이나믹에서 기인한 완전 동떨어진 이 사람만을 위한 올곧이 이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행위에 대한 다이나믹이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 못할? 말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나는 그냥 계속 해야지만이 이분들이 적어도 속은 편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게 자기한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용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냥 뭔가 하향 지원해라. 너 왜 하향 지원해야지. 내려다 봐라.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 이분들이 꺼려 하실 수 있겠죠. 능히.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 판단이 있겠죠. 여러분들만의 어떤 판단이.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능히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말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팽팽하고 이 상대방 분들은 또 자기는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고수하는 거겠죠. 내지는 뭔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내지는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좀 차분하게. 그럼 난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내가 소명할 기회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마음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왜? 뭔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결코 놓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포기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기회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것도 느껴져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을 뭔가 좋아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을 좀 탐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너무 훌륭한 인재야. 뭐 예를 들자면 내진 동네에서 제일 잘생기고 예뻐. 그렇기 때문에 탐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의 재능을 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적정선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마음을 바꾸는 거겠죠.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자꾸만 귀찮게 내 옆에서 뭔가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호시탐탐 뭔가 기회 요소를 노린다? 파고들려고 한다? 나는 거절했는데 자꾸만 온다? 예를 들자면 뭐 귀찮게 자꾸만 나한테 영업을 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뭔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는 물어봐야 돼요. 설령 그게 영업이든
설령 그게 영업이든 내지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건 자기 인생이 더 영화롭고 유복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애당초에 애당초에 왜?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중간에 여러분들의 심상 있죠. 의식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식의 흐름을 건너뛰고 이 사람이 왜 내 얘기를 듣냐 안 듣냐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말싸움 하거나 당장에 지금 집합해가지고 우리가 딱 얘기를 해서 매듭 짓고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만 여러분들이 포커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계속 볼까요? 지금 봤을 때는 서로가 지금 못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못 믿는데 계속 같은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기회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느 수순에서는 좀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게 그게 어쩌면 그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들어가 아니라 내 말이 그 여러분들의 제안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해야 돼. 왜 안 해야 되는지. 오히려 여러분들의 설득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반박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충분히 얘기를 먼저 들어줘야 돼. 그 생각, 그 발상의 기인한 게 무엇인지. 기인한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흡사, 굉장히 엄청난 그 질문과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들었던 얘기라고 그냥 치워버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먼저, 무엇을. 전체를 다 이 보따리 안에다가 이 사람 한 말을 다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말 보따리 있죠. 해명이든 무엇이든 주장이든 간에 그 말 보따리 안을 약간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주장이나 내지는 그 기회 요소, 뭐가 기회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끈덕지게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들은 좀 그만하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고집 그만 부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 서로가 못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불편하다고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오히려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정한 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가정한 채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흡사, 여러분들이 자기들을 뭔가 다른 말로 유인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유인해서 그 생각의 끝점,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끝점, 의식의 흐름의 끝점에 세워놓으면 나는 결국 후회할 텐데. 왜 후회할까요? 계속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기회 요소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뭔가 기회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요. 두 분이 예를 들자면 연인 사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만하고 가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내지는 내 옆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머물러 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황은 다 다르겠죠. 꼭 연인 사이가 아닐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를 지금 영입하는데 서로 옥신각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파트너를 영입하는데 옥신각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와라 가라.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마음을 바꾸고 싶은 건데, 일단은 제일 여러분들이 타파해야 되는 거는 괜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언변력이 화술이 좋고, 그러니까 상황에 이렇게 주도 능력이나 힘빨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결국에 난 후회할 거야. 내지는 약간 나한테 뭔가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말로써, 내지는 대화로서 다른 국면에 빠뜨려가지고 나의 자율권,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내 결정권이란 게 있는데, 이 결정권, 내가 어떻게 하는 결정권이 있겠죠.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 것도 자기 결정이니까. 이 결정권을 뭔가 이렇게 부셔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과하게 생각하는 게 없잖아, 있으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로 가는 건데, 원하지 않는 걸로 간들 그 끝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나를 트릭 부려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혹시나 내가 오히려 뭐 안 좋게 되는 거 아닌가. 필요 없는 뭐 예를 들자면요. 필요 없는 뭐 예를 들자면 무슨 상품을 잔뜩 사버린다든가, 여러분들의 가해돈수로 인해서 필요 없는 뭐 상품을 잔뜩 사버렸어. 쓸데없는 상품을 잔뜩 사버렸어. 내지는 쓸데없는 뭘 했어. 내지는 내가 믿지는 어떤 장사를 했어. 내지는 내가 결국에는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나한테 무엇인가 종용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계속 꺼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 사람 그래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뭐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돈 꺼주고 또 계속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원래 돈 꺼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과하게 뭔가를 생각을 막 해낸다는 거예요. 이걸 기회랍시고 계속. 뭐든지 기회죠. 내가 거절하는 것도 어쩌면 기회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미래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겠죠. 쓸데없는 상품을 내가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잔뜩 사버렸어. 그 친구가 무슨 영업을 하거든. 근데 잔뜩 사버렸어. 쓸데없는 것을 구매를 해버렸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미래에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소진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기회를 왜 박탈하냐는 어떤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 자체가 초점이 여러분들하고 관계성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내지 이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어정쩡한 관계라도요,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만 나한테 내 기회를, 이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돈 문제나 신인 문제나 우정 문제나 연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일단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트릭을 부려가지고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쭉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따리에다가 담으세요. 계속. 듣기 싫어도. 계속 듣기 싫을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들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말을 안 하리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들어요. 약간 어그레시브한 게 느껴지고 과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줘가면서, 나 바쁘니까 1시간 내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해서 이렇게 담아서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껴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왜 이게 자기는 두려운지, 내지는 내가 나중에 속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쳐다봐야 돼요. 그거를 방점으로 찍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목적을 이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다 끄집어내는데, 내가 그룹 4번 분들이죠. 그룹 4번 분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집에 가서 결국에는 울 것 같아. 내지는 3일 뒤에 울 것 같아. 내지는 3일 뒤에 우울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를 얘기를 간파하시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차렸다. 너 그랬구나. 너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내지는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룹 4번 분들 따지지 마시고, 내지는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온 동네 알리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창피당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올곧이 자기처럼 보여지지 않은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자들하고 절대 논의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싫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렸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의 그것을 어루만져 주세요. 일단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건 절대 일어나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오해야. 당신이 잘못 판단하는 걸 수도 있어. 괜히 그냥 계절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진솔하게, 그게 설령 그 상황하고 맞지 않아, 그건 계절 탓이야, 내지는 정치 탓이야, 사회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진심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진심만 담겨 있는 말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설령 그게 막 되게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뭐 종교적인 문제야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맞는 해석법이라면, 주석이라면,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바꾸지 않은 문제에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 때, 그게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게 정말로 맞는 주석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왜 안 먹히냐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제안 자체가 자기가 집에 가서 울 것 같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 가서 후회하거나 내지는 어쨌든 간에 후회하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진심이 아니거나 여러분들 편리함 때문에 자기가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았다. 그게 싫은 거예요. 속는 게.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을 쫓아다녀요. 예를 들자면입니다. 귀찮게. 쫓아다녀서 그냥 좀 거리를 더 주세요. 내가 불편한 것 같아요. 내지는 이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약간 친해진다는 식으로 공격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격할 수도 있고, 뭐 험담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내지는 친해지고 싶은데 안 친해지고 오히려 적대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의 어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의 어떤 지금 누리는 어떤 자유로움도 있을 거고요. 권력도 있을 거고요. 내지는 어떤 관계의 다이나믹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치권이 있겠죠. 얘네들은 다 내 친구야. 이 사람들은 나랑 더 친해.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요 정도는 내 권력이야. 내 거야. 내 자율권이고 내 자치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침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좀 꺼려지는데 그건 자기 자치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워런트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다가 주장할 수 있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리고 요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는 방향성이 조금 이상하냐라고 하면 그 욕심이 생기다 보면요. 이게 뭔가 좀 과하게 그 타이밍에 안 맞는 과한 어떤 생각들을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욕심이 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근데 그만큼의 욕심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욕심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하고 빠르게 실행하다 보면 두 분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약간의 어떤 트러스트, 믿음에 대한 어떤 내지는 대화의 어떤 진솔함 이런 것들에 대한 빌드업이 있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끝까지 거기 정점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딱 도장을 찍고 싶은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조금 더 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죽어도 나는 지금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게 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뭔가 관계성이 많이 느껴져요. 또한 어떤 그런 관계성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니즈? 근데 지금 봤을 때 4번 분들의 어떤 니즈도 많이 느껴지고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니즈도 느껴지고요. 이 서로가 약간 니즈가 있는데 이 니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사이에 여러 다이나믹이 있겠죠. 여러분들 쳐다보시는 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이나믹 중에 가장 큰 니즈는요. 일종의 어떤 심상에 관련된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는지, 내가 너 건지, 너가 내 건지, 우린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흡사 우정이나 파트너십이나 내지는 부모 자식 관계나 내지는 가족 관계나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지요. 형제 관계든. 근데 그게 어떤 수순에 갔을 때는요.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다 보면 내가 불리한 상황 내지는 이 상대방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내지는 이분이 좀 아플 수도 있겠죠. 뭐 아픈 상황이던가 몸이 허약해서 마음까지 약해진 상태라면은 좀 더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행위를 할 때 좀 더 회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네거티브한 행위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거티브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네거티브한 행위를 뭔가 기회 요소랍시고 그냥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좋은 습관인데 계속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픽스를 해주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그거 안 하면 죽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은 나 되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술을 안 마시고 술 얘기
약간밖에 안 들리는데 난 술 안 마시면 굉장히 나는 뭐 자신감도 안 나오고 내가 특정 어떤 약물을 하지 않으면 난 자신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특정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뭐 누구한테 굉장히 뭔가 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가 안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분들의 어떤 그 원천 있잖아요. 그 안에 내면에 깊숙이 앉아있는 어떤 다른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일종의 방어 기저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얘기를 풀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얘기는 나와 있듯이 이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은 게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처럼 하는 게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처럼 하는 게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면서 자기는 약간은 뭐랄까 자기 얘기는 안 들어준다는 거야. 자기는 못하게 한다든가 안 들어준다. 일단은 이 보따리에다가 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쏟아붓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얘기해봐 얘기해봐 했을 때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화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딱 직설화법으로 얘기 안 하는 거야. 됐어. 그냥 가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모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었을 때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기다가 다 쏟아붓게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봤을 때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뭐 사랑을 안 받아줘서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더 사랑에 대한 아픔이나 애정에 대한 아픔 내지는 신의에 대한 아픔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것도 현재의 아픔보다는 미래의 아픔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대한 아픔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분들의 어떤 불안감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쩌면 뭔가 뭐라 그러죠? 이분들의 어떤 생활 태도나 이분들의 건강상의 이유 내지는 이분들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이나믹들 특히 뭐 엄마와의 다이나믹들 엄마의 관계성이 있었을 때 불운함들 내지는 과거에 어떤 뭐 여성들 특정 어떤 여성들과의 관계성이 있었을 때 불운함에서 가져온 일종의 뭐랄까 분리장애 같은 그런 것도 기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뭐 책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상대방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마음 내가 꼭 바꿔야 되겠다. 설득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 상사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곤란한 어떤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친구의 마음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에 또 고집이라서 고집 부리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괜히 고집 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고집 부리고 있다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들리는데 항상 고집 부리는 친구 있잖아요. 이 상대방은 아닌데 내 주변에 뭔가 항상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인지 뭐 아빠인지 항상 고집 부려 안 들어. 이유가 있으세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3자 그 사람은요. 뭐냐면 약간의 건강상의 이유인 것처럼 많이 들려요. 이것도 궁금하셨다면요. 예를 들자면 뭐 계속 뭐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질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근데 그게 기인하는 것들이 건강상의 이유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두통을 항상 달고 다녀. 그 사람이 두통을 앓고 있는 게 거의 한 30년이야. 외길 30년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걸로 기인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이 있죠. 그냥 됐어 안 들어 듣기 싫어 안 사요 가세요 라고. 건강상의 이유예요. 그 사람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자기는 또 그거에 대해서 별반 항상 그러고 지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변비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자기는 근데 그게 자기 성격상에 내지는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관계에 있었을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볼까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금연을 했기 때문에 더 신경질 반응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흡연을 하니까 뭐 신경질 반응 낼 수 있고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면 혈압이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룹 5번 분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대방 분들 어떤 다이나믹인지 먼저 볼까요? 이분들하고 어떻게 이분들 그러니까요. 제가 괜히 이 다른 분들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똥꼬집처럼 보여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똥꼬집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상 이유 때문에 뭐 위장 장애가 있다든지 내지는 뭔가 두통이 항상 있다든지 내지는 시력이 안 좋아서 편두통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인데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기인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복감, 삶의 질, 내지는 다른 기회 요소들, 많은 옵션들 이런 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것만 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맨날 짜장면만 먹는 거. 어쨌든 간에. 이 상대방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이 상대방 분들 같은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분들도 매 한 가지처럼 느껴져요. 상당히 형평성이 깨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짜장면만 먹는 것처럼 느껴져요. 김치찌개만 먹는 것처럼. 약간. 어떤 관계성인지 모르겠지만요. 집안 식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부모 자식 관계일 거란 생각도 제일 많이 들고요. 내지는 자식을 함께 기르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또 팀원일 수도 있죠. 팀원들. 우리가 관계성이 약간은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 지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한 거. 그러면 어디 가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차라리.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말 바꿀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얘기도 조금은 더 나오고 있네요. 이 자기가 약간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파라노이드 된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속아서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실눈 뜨고 항상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이죠. 별거 아닌 건데 예를 들자면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자면 종업원이 뭐 500원만 더 내시면은 뭐 이거 뭐 증정품 드려요. 뭐 얼마만 더 사시면 뭐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또 궁금해해. 엄청 막 그 뭔가 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요. 뭐 더 큰 돈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나를 오히려 속이는 걸 수도 있다. 이거 다른 데 가면은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라고 순간적으로 뭔가 항상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오히려 역으로 자기를 스스로를 굉장히 뭐랄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근데 뭔가 오퍼가 들어왔을 때는요. 거기에는요. 좋은 거 이제 프로나 칸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득실이 있을 수 있겠죠. 득실을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 판단 구조가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지금 들리는데 약간은 득실을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뭐 예를 들자면 나한테 이렇게 약간 뭔가 속이는 걸 수도 있을 거야.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걸 거야. 다 상술일 거야. 예를 들자면 어딜 갔을 때도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면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한테 득실 뭐 실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걸 거야라는 어떤 의구심들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게 괜찮을 줄 알고 선택했다가 굉장히 뭔가 손해를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쓰린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래 가요, 그게. 굉장히. 근데 뭔가 누군가의 자기가 선택을 했던 누군가의 종용으로 선택을 했던 내지는 기회 요소를 맞닥뜨려가지고 자기가 선택했던 타자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잘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뿐이겠죠. 항상 뭔가 자기 만족감을 100% 채울 수 있는 건 없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을 써야지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는데 돈을 쓰고 나서 난 맛없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돈을 쓰고 맛없다. 이게 그러면 어떤 뭔가 배팅 문제일 수 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배팅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만족도 자체는요. 실제 현상에서 운이 있었다 없었다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구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이미 얘기는 나오듯이요.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요, 제가 앞서서 다른 또 상대방 분들 얘기해드렸죠. 똥꼬집장이들. 똥꼬집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해드렸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환희나 내지는 어떤 기회 요소를 미처 그거를 자기가 리뷰해보기도 전에 그냥 다 디스미스 시킬 수 있다.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냥 안 해. 들을 필요도 없어. 라고. 그럼 왜 안 하는지 자기 스스로는 아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안락함이 있는데도 그냥 안 생각해야지만이, 내가 모르고 안 생각해야지만이 그 불편한 감정이 있죠. 모르고 내가 고려해보지 않으면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겠죠. 고려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럼 애써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한 게, 내가 그거를 거기서 생각 안 하고 얘기 안 들어주고 안 한 게 더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만큼은 내가 그때 그걸 했었으면 나빴나 안 나빴나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어떤 분들인데 여러분들 얘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분들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 안 듣는다고. 자기도 속으로 굉장히 갈등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이 되게 긴 거예요. 이제 솔루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절대로 왜 안 해? 바보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절대 대해 주시면 안 돼요. 내지는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도 흉을 보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그룹 5번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그렇게 좀 뭐랄까 진정성 있게 수다 떠실 수 있거나 가시핑 하실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가시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가시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일단은 이 사람들의 어떤 현명함, 이 사람의 강직함, 이분들의 어떤 뚝심, 이분들의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인정을 해주는 그 태도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뭐 예를 들자면 달래듯이, 예를 들자면은 내가 너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지는 너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내지는 어린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애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내지는 나는 애인데 당신은 굉장히 어른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당신이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역으로 여러분들 너무 낮춘다든가 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동등하게, 직장 상사라도 상관이 없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동등하게 성인과 성인과의 대화처럼 낮춰서 얘기하지도 마시고 너무 올려서 얘기하시지 말고 동등하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과의 대화 자체가 굉장히 동등하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맞는 다이나믹인지 모르겠지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뭔가 누구랑 인터뷰하죠. 앵커분하고 어떤 사람 패널 초대해가지고 인터뷰이가 있고 인터뷰어가 있죠. 근데 그 인터뷰를 참여하시는 이 패널분, 나이가 아주 지극하신 분이죠. 그리고 앵커분들 같은 뭐 나이가 더 많거나 적거나, 어쨌든 적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 사람들을 예우해서 얘기하죠. 나이가 나보다 아주 많거나 내지는 아주 적거나 하는 앵커라 하더라도 얘를 다해서 자기가 총력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렇게 다이나믹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이나믹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이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앵커도 예의를 다해서 이 사람을 대해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뭐 관객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예의를 차리면서 얘기하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동등하게 토론이나 인터뷰가 진행이 되죠. 이 사람을 뭐 낮춰서 본다든가, 내지는 뭐 오만하게 쳐다본다든가, 내지는 너무 윗살이냐니까 이 사람 듣고 싶은 말만, 앵커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든가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앵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동일한 수준에서 내가 물고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더 낮춰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한 제가 앵커, 뭐 뉴스 채널 같은 게 보여줬는데, 앵커분하고 뭐랄까, 이 인터뷰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 앵커분이 질문을 하죠. 근데 전혀 이상한 질문이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논법에 맞는 질문 있잖아요. 방송국 용어 쓰겠죠, 앵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방송국 용어를 전문가는 아니죠.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쓰는 용어나 이 사람들의 랭귀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뭐 굉장히 어르신이고 예를 들자면입니다. 뭐 되게 고어를 많이 써. 예를 들자면 사극처럼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도 사극처럼 얘기하는 단어와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려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 끼워지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랭귀지 자체가 무엇인지를 간파를 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사람이 사극 톤으로 얘기하든 내지는 이 사람이 뭐 짧게 얘기를 하든 말 짧다라고 그러죠. 뭐 짧게 얘기하면 같이 하세요. 거의 같이 이 사람 랭귀지에 맞춰가지고 이걸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돌아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고단함과 고지식함이 함께 느껴지는데 그런 고단함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편향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분들의 어떤 랭귀지 특성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 이 사람이 한국말 안 한다는 소리냐. 그런 뜻이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뭔가 대화를 나눌 때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뭔가 심상으로 이렇게 느끼거나 공감각적으로 느끼거나 내지는 또렷하게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언어력에 그럼 문제가 있냐? 아니요.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언어 장애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지는 뭐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얘기를 하는 데 있었을 때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어떤 장벽이 있어요. 이분 내부에. 장애가 아니라 장벽이. 뭔지 한번 봐드릴게요. 뭐 웃음 코드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딴에는 굉장히 블랙 조크라고 얘기했는데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죠.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 좀 이상했다든가 그런 아마 이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남들 다 웃는데 자기는 안 웃는다든가 내지는 못 알아듣는다든가 내지는 이 사람이 약간은 어디 갔는데 약간 딴소리 한다든가 약간 그런 거 있죠. 딴소리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일식집 왔는데 뭐 짜장면 찾는다든가 약간 왜 짜장면은 왜 없지? 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약간 이게 진짜 본인 동네에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죠. 일식집인데 짜장면 주는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뭔가 지성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케이스라고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인생이 뭔가 케이스로 진행되는 게 아닌데 이분들은요 이 사건하고 저 사건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물이 퍼지듯이 잉크가 퍼지듯이. 그래서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랭귀지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뭔가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다른 그런 거는 이분 사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는 이 상대방 분들이 충분히 뭔가 이해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바보다 내지는 뭔가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가 좀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적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수습을 해요. 아, 내가 이걸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수습을 하는데 그때 너무 늦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와가지고 들이닥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할 때는 들이닥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흡사 우리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이미 들이닥친 상태에서 아, 내가 날씨를 잘못 봤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늦었죠. 내가 일기예보를 안 본 내 탓이야라고 생각한 건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럼 일기예보를 왜 잘못 봤냐는 거예요. 왜? 이게 뭘까요? 이게 지성이죠. 뭐 지성이라는데 이분들 뭔가 그 지성의 부분에 대해서 적시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레지스트레이션이 지금 레지스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는요. 너무 들이닥쳤어가지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알아차리기에는 너무나도 이미 들이닥친 거예요. 집에 물이 차오르듯이 홍수 나가지고.
그때는 이미 내가 나 일기예보를 안 본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잘못 뭐 작년 걸 봤구나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제가 이미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분들이 자기를 약간은 뭔가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닥치는데 이게 진짜 홍수 맞나? 예를 들자면 옆집에서 물 안 잠근 거 아니야? 라고 약간은 내가 약간 당황하면서 서둘러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프로세싱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가 이미 얘기해드렸듯이 동등한 선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동등한 선에서. 앵커가 인터뷰이한테 얘기를 하듯이 그게 굉장히 백발의 어떤 학자랑 얘기하든 내지는 지금 신예 뭐 진짜 뭐 어떤 신예인지 모르겠지만 신예 좀 뭐 어떻게 된 어디로 나온 어떤 신예랑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동등하게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랭귀지를 사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한테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를 뭔가 뭐 일기예보 잘못 봤어. 뭐 한국말 몰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내지는 자기의 어떤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지는 자기가 왜 이렇게 자기를 순간적으로 0.2초 동안 내가 왜 잘못 알아들었을까라고 후회하는 회한들 그리고 그걸 감추고 싶은 마음들 내지는 또 이렇게 내가 이런 허점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간파하고 나를 이렇게 트릭을 부려가지고 다른 걸로 속여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0.1초 상간에 다 생각하는 이 심상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면 여러분들은 전혀 나는 공격할 자세가 아니었어. 난 공격할 생각이 아니었어.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것 뿐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처럼.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라고 얘기하다 보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흡사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방향타로 그건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내지는 점진적으로 그건 수정해 나갈 것이다. 그런 거는 뭐 다음에 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은요. 홍수가 집에 이제 막 물이 차가지고 밀고 들어왔어요. 밀고 들어왔을 때 일기예보를 봤으면 대비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일기예보 뭔가 잘못 보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분들 안에. 이미 얘기해 드렸듯이. 이게 뭔가 생각을 하는 데 있었을 때 이 생각과 저 생각 자체가 이렇게 퍼져서 걸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잉크 퍼지듯이. 여기다 잉크를 딱 떨어뜨렸을 때 다른 옆에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하고 퍼져서 같이 기억하는데 이 사건하고 저 사건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어떤 그 랭귀지, 말의 어떤 습성이나 스타일 자체가 그런 데서 다 기인하고 그런 데서 이 의식이 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들 약간의 수면장애가 있어요. 수면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친다면 예를 들면 코를 곤다든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뭔가 잠을 못 잔다든가 내지는 중간에 잠을 계속 깬다든가 새벽 3시나 5시나 잠을 깬다든가 숙면을 취할 수 없다든가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일종의 건강상의 이유로 뭔가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뚝 끊기듯이 이렇게 뚝 하고 지나가는 게 많이 느껴져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대화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인이 앵커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본인이 연장자든 내지는 내가 뭐 아직은 뭐 이 사람들과 까마득한 뭐 후배건 내지는 나이가 어리건 자식이건 내지는 내가 이 사람들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간에 어쨌든 간에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